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 오늘은 참여연대에서 이 우리나라 등록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리포트 제목이 문재인 정부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민간 임대주택 제도, 그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한 그런 리포트고,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문제점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등록사항이 부실해서 임대차 관리 행정 및 임차인 정보 제공이 어렵다라는 것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임대 의무 기간 등에 비해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게 두 가지.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사항이 부실해서 임대차 관리 행정 및 임차인 정보 제공이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그 제도 하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등록사항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내용들을 등록을 하려면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할 때 필수 기재사항이 첫 번째는 신청인,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 민간 임대주택의 소재지, 그러니까 뭐 건물의 주소, 또 몇 호인지, 뭐 몇 층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 뭐 공공지원이냐, 장기 일반이냐, 단기냐, 건설 매입이냐, 건설 임대냐, 매입 임대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택 유형, 전용 면적, 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해당 주택의 등록 이력,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 중에 일부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추가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쭉 말씀드린 거를 듣다 보면 구체적인 임대 조건, 그리고 현황, 과거 임대료 부과 뭐 연혁, 과거의 임대료가 어떻게 부과됐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뭐 표준 임대차 계약을 사용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이때의 신고사항 또한 아주 기본사항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등록사항이 부족한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그 임대차 관리 행정이나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역할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임대차 계약을 잘 관리하거나 이 임대차 계약이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주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대 의무 기간에 비해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임대인에게 이제 세제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의무보다 권리가 더 많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새는 한 8년 이제 의무 임대를 해야 뭐 세제 혜택을 여러 가지 주는데 그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뭐 이런 부분들이 참여연대가 봤을 때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작년 9.13 대책을 통해서 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9.13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해서 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줄였지만 어디까지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로 산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지 그 전에 샀던 주택은 그 전에 이미 취득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혜택을 다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9.13 대책에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 1월에도 또 추가로 조금 기존의 혜택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지만 그걸 살펴보면 양도세 혜택 자체는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만 제한했고요. 또 최근 4월 5일에 국회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쳤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의무는 작고 이제 그 의무를 다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라고 이제 참여연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만 해결되고 의무가 사라지는 그 순간 이제 임대 등록을 말소를 하고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이 큰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입니다. 대다수 기존 임차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임차한 주택이 등록된 사실, 또 그로 인해 자신이 갖게 되는 권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향후 자칫 임대 의무 기간 내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을 비워주게 되거나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등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새들어 살고 있는 분이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중간에 집주인이 그 집을 임대 등록했다. 근데 그 사실을 임차인한테 고지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또 임차인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끝나면 당연히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들이면서 뭔가 조금 그 전세금이나 혹은 월세를 좀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나가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그대로 있게 되면 대신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이제 임대료 인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정부 역시 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그런 정책 발표를 해놓고도 뭐 1년 넘게 손 놓고 있다가 2019년 올해 들어서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기반 구축, 또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세제 혜택 조정, 또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인력 80명 충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일단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이고요. 참여연대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시, 미국 뉴욕시의 임대차 등록 제도를 한번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표에서 이제 왼쪽이 뉴욕의 임대차 등록제,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입니다. 자, 등록 사항. 앞서서 한국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 유형 및 전용 면적. 요거면 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청인, 그러니까 사업자의 인적 사항이랑 그 주택의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정보들인데, 뉴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징수된 임대료와 현재 이제 임대료가 등록된 날짜 사이에 그 변화 상황 이런 것들까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 설비도 역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연례 등록 여부, 또 임차인 통지 의무 이런 것들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현재 임대료와 난방 등 제공되는 확인서 등을 등록하도록 뉴욕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례 등록 의무가 없고요. 뉴욕에서는 신규 또 연례 등록 시 임차인에게 등록증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새 들어 있는 사람한테 뭐 새롭게 등록했다든지 아니면 그 매년 하는 그 등록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사본을 교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지가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다. 다만 새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는 설명 의무가 있지만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했을 때는 뭐 전혀 통지 의무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연대는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등록 사항, 등록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등록하게 한다든지요. 그리고 등록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뭐 그 등록 사실, 또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 또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임대인만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임차인에게 별도로 또 고지해서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설명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해서 이런 임대차 관리 행정을 위한 전담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자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임대 의무 기간을 늘리고 반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의무는 좀 적은데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은 크다. 이렇게 이제 참여연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여연대의 해법은 그 의무를 조금 더 키우는 대신에 혜택은 그 의무에 맞는 수준으로 좀 줄여야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더 나아가서 등록 의무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런 임대주택 등록은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임대차 시장이 관리의 영역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임대차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살펴본 참여연대의 리포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부지런히 업데이트하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